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2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하였습니다. 외국인 1,400억을 오늘 코스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또 7,300억이나 통큰 매수를 하면서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좀 자동차 대형 기업들이 또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삼성전자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몰리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이 대형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이 계속 연일 매도를 하다가 좀 이제 돌아섰는데요. 과연 이제 이번 사이클을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다시 돌아올 것인지,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를 좀 받쳐준다면 코스피가 고점을 넘어서 충분히 뚫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코스피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1조 가까이 매일매일 이제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인데요. 자, 아직까지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횡보를 하거나 제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와 준다면 분명히 또 상방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번 터치했던 그 박스권을 다시 한번 목전에 두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과 월봉도 아직 흐름 살아 있습니다. 월봉도 음봉에서 양전으로 바뀌었고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상승이 나온다면 마지막 파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이번 상승이 나올 때 바짝 돈 벌어놨다가 내년에는 여유롭게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3포인트 올랐고요. 자,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확실하게 튀어나갔고요. 61선 받치면서 코스닥도 흐름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그 박스권을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 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주봉도 지금 살아났고요. 투자자는 지금 외국인이 네,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오늘 이제 코스피를 매수하는 대신 코스닥을 매도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처럼은 기관이 코스닥을 많이 사진 않네요.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지금 코스피로 뭔가 대형주로 다시 한번 조금 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따로 다루겠지만, 이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올해 연말까지 높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또 있고요. 이제 바이든의 큰 정부 이제 예산안입니다. 6,700조를 풀라고 하고요. 이렇게 돈이 풀어진다면 계속해서 이제 달러가 풀리면서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달러 가격이. 그럼 환율이 이제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환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 우리나라 장세가 다시 한번 좋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결국엔 이제 달러로 인해서, 돈이 풀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한번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좀 양날의 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포스코나 이런 원자재 기업들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은행주도 괜찮고요. 그런 거 좀 주목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요 정도로 증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산중공업 1,050원 올라서 17,850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6%나 상승하면서 뭐 그냥 하늘 뚫을 듯이 올라가네요. 자,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최근 거의 일주일 동안 근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맞냐라고 네, 다시 볼 정도로 이렇게 어색한 숫자가 보이네요. 자, 시간에도 또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또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간 외 거래에서도 상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진짜 대세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인지 참 어, 어안이 벙벙합니다 지금. 일단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을 리뷰를 해왔고요. 결국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점, 그 다음에 원전 사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
그 다음에 신사업의 매출 가시화, 이 세 가지를 보고 계속 이제 두산중공업을 끌어왔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많은 큰 하락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N자로 반등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 원전 추가 수주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인지 일단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두산중공업 주가를 뚫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전고점을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17,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전 한번 저항을 맞는 듯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냥 밀어붙이면서 결국에는 18,000원까지도 올라갔었고요. 자, 오늘 17,000원 후반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차주에 또 한 번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할까요? 네. 최소 2만 원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2만 원을 그냥 단기간에 찍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상당히 지금 기대가 크고요. 어, 주봉과 월봉이 그냥 N자로 바로 들어버렸기 때문에요. 자,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본다면 지금 요때와 같은 좀 흐름이 네, 아주 강하게 수급이 붙으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때 이제 5천원 정도에서 15,000원까지 거의 뭐 3배가량 이렇게 증가를 했었고요. 그동안 이제 그 절반가량을 또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근데 자, 지금도 이제 이 차익이 10,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10,000원 정도에서 이제 20,000원까지 충분히 네, N자 그 비율로 따진다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월봉도 이 의문선을 돌파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2만 원 정도를 찍고 다시 좀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의 네, 전성기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그간 인기 없을 때도 꾸준히 리뷰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날이 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수익 나시는 분들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큰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 주주분들이 이제 손해보는 주주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익으로 전환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전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오늘 양전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매수 기회가 오면 추가 매수를 권고를 좀 드렸었고 일단은 좋게 진행이 되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 야, 128만 주 매도했고요. 기간 65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202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또 통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저는 공매도 세력을 주로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갑자기 이렇게 두산중공업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사실 거의 뭐 한 달 동안 집어 던졌던 그 매도량을 다 이제 4일 만에 다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꾸준히 매도로 접근을 하지만 투신가 네 오늘 연기금은 좀 팔았네요. 근데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왔습니다. 자, 연기금도 돈 많이 벌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을 뱉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량을 쏟아내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묻지마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그냥 폭등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의 수급이 과연 공매도 상한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 외에는 18,000원 찍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거래량이 엄청나죠? 마지막까지. 내일 다음 주도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자, 두산중공업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네, 역시 공매도 대량 상환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간 이제 공매도 잔고를 계속 늘려왔었는데요. 618만 주까지 늘렸다가 또 550만 주까지 이렇게 감소를 시킨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던 그 공매도 거래량이 네, 이렇게 거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네, 그런 면에서 두산중공업은 저는 다시 한번 좋게 봅니다. 네, 공매도 잔고가 좀 걸렸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나오는 네, 상환이 대규모로 나오니까
자, 오늘도 대규모로 상한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주도 한번 공매도 잔고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의 대차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아이고, 잠시만요. 대차잔고는, 3,590만 주로, 네, 조금 이제 감소를 했나요? 증가를 했나요? 한번 확인해 보면, 조금 뭐,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차잔고는 크게 변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종목 상세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추정은 아직 뭐 그대로 남아있고, 거의 뭐 200만 주 유지하면서 마무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이 좀 더 증가를 했을 것이다. 지금 뭐 9%대로 금방 외국인 보유율이 다시 회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 뭐 대차는 네, 그렇게 어제 체결이 좀 더 많았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비율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상환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주가가 네,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원전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해상풍력 얘기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상풍력 기회에 열린 두산중공업과 효선중공업, 터빈 교체 물량도 쏟아진다. 자, 호재가 지금 아주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치고 나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풍력 발전 시장에 순풍이 불고 있다. 노후된 풍력 설비 물량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물론 대규모 신규 풍력 프로젝트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풍력 발전의 네, 핵심인 터빈 사업을 하는 두산중공업과 유니슨, 효성중공업입니다. 이 세 가지 기업을 좀 주목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본다. 그 이유는 노후 설비 규모는 2030년 40기가와트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풍력 발전 설비가 1980년도부터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노후된 설비를 교체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네. 통상 원전 한 기의 설비 용량이 1기가와트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9년 후에는 원전 40기가만 먹는 노후 풍력 설비 관련 일감이 시장에 풀린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한참 뒤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점, 두산중공업의 비전 성장성이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발전 시장도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제 블룸버그 NEF는 지난해 36기가와트를 기록한 전 세계 누적 해상풍력 설비가 2035년에는 206기가와트로 네, 5배 성장할 것으로 5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해상풍력 시장이 해외에 비해서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사실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거든요. 네. 기술력 확보에 이제 박차를 가고 있는데 기술력 격차가 크지 않다. 그래서 시장 확대에 발맞춰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터빈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터빈 개발 잘 하죠. 최근에 이제 가스 터빈까지 개발을 하면서 세계 이제 4대 강국의 가스 터빈 독자 개발 이후 이제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네, 독자적으로 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메가와트 이상의 대형 터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경쟁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 두산중공업도 네, 8메가와트급 터빈을 상용화할 예정으로 이렇게 대형 터빈 시장에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이고요. 원래는 이제 좀 빨리 땡겨서 올해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좀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계속해서 이제 원전 이외에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앞으로도 주가가 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제가 우려를 하던 공매도 상환이 공매도가 대규모 이제 상환이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대규모 상환되면서 쇼커버링으로 좀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간 이제 공매도 잔고를 쌓아왔는데 그걸 왜 쌓았을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손해 보면서 올릴 거면 왜 쌓았을까요?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손해 보면서 올릴 만큼의 그런 또 다른 호재가 있는 것인지 다음 주 한번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고점을 넘어버렸기 때문에요. 네, 당분간 상승 장악형 차트가 나오면서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2만 원까지도 한번 갔다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는 신주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신주 상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물량이 풀리게 되면 주가가 조금은 상승세를 멈추고 횡보를 하거나 약간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까지 계속 주목을 하고 우리는 이제 이 수익을 좀 즐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